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네,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11월이 아니죠. 1월이죠. 네, 1월 이제 다음 주는 또 넷째 주네요. 네, 다음 주 지나면 또 1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연초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앞으로 11달 밖에? 11달이나 남았나요? 네. 앞으로 11달이 더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또 가족 여러분들과 주간 진시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 시장의 간밤에 있었던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국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첫 번째 뉴스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뭐죠? S&P. 네, S&P 500 인덱스죠. 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도 이제 공부할 때마다 항상 차라리 개별 종목 하는 게 어렵다면 지수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고, 지수 중에서도 뭐 좀 아쉽긴 하지만 뭐죠? 국내가 아니라 그죠? 미국 지수에 투자하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미국은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림이니까 중간에 잘못 들어가더라도 먹고 나올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경우입니다. 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연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직장인 분들은 특히나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은 연금을 ETF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ETF를 개별 섹터를 내가 고르기, 지금 반도체를 살까 아니면 중후장대를 살까 뭐 자동차를 살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미국의 S&P 지수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지수를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그렇게 보여지네요. 지수를 잠깐 한번 보면 이게 1970년도부터 미국의 S&P 500의 연봉입니다. 연봉이니까 이게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별로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기간을 아주 길게 늘려볼까요? 늘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 쭉 올라서 지금이 사상 최고치, 그죠? 2024년 1월 19일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최고치 경신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뭐죠? 여전히 타 국가 대비해서 경기가 어떻다? 탄탄하다. 그죠? 경기가 탄탄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하나 또 나왔죠. 보시면 컨슈머 센티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건데, 미국 미시간대에서 소비 심리를 조사하는데 가장 큰 폭으로 또 2021년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또 점프업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지금 올랐죠. 다른 앞에 있는 기관들보다 아주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자,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소비 심리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S&P 500 주가가 상승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합이 뭐가 되면 되죠? 미국의 경기가 아주 큰 폭으로 성장 안 하지 않더라도 양호한 성장에다가 인플레만 안정을 찾아주면 아주 좋은 조합이죠. 그죠? 경기가 탄탄한데 인플레가 급등해. 이러면 또 불편한데, 경기도 지금 탄탄한데 인플레마저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 그때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네, 여기 데이터가 인플레 기대 심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도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오면서 미국의 증시를 또 견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4번 미국의 대장주는 누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NVDA인가요?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이 종목이 꺾이면 이 시장은 끝난 거다라고 작년부터 우리가 AI 주도주 대장주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제가 한동안은 400에서 500달러의 박스권 움직임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딱 500달러 돌파하는 아주 강한 양봉이 났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이제는 기존에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신뢰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장 시작 전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NVDA 한번 볼까요? NVDA. 자,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자, 요 자리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자, 차트. 오늘은 제가 기술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기술적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 박스권 상단부를 뚫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한번 보겠지만, 네. 자, 근데 엔비디아는 뚫었죠. 이번에 여기서 뚫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여기 500달러가 여기고 400달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400달러에는 매수 포지션이 아주 강하고 500달러에서는 숏 포지션이 일부 구축돼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400과 500달러에서 박스권, 그리고 저기 5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할 때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돌파 했다가 실패, 두 번째도 실패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신뢰도가 높은 에너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다시 500부터 지금 600달러까지는 거의 순식간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고, 오늘도 4%나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또 4%가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반도체 섹터를 또 분위기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또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 뭐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하나 본다라면, 이건 대형주고요. 엔비디아는 작은 종목으로 하나 본다라면 슈퍼, 네, 마이크로, 네, 컴퓨터, 아이고 글자가 막 날아가네요.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을 잠깐 한번 보면, 요거 어떻습니까? 엔비디아가 500달러 강하게 돌파할 때의 흐름과 유사한 아주 강한 에너지를 수반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뭐 여기와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눈에서 보이는 아주 강한 양봉이 또 어디에 있나 하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정도의 흐름이라면 여기에 있네요. 2023년도 작년이네요. 작년 이게 얼마냐? 5월 3일 정도의 양봉을 보면 박스권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방에 저기를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뚫어버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때부터 아주 추세가 강하게 100달러부터 거의 300달러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갔네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아주 긴 박스권을 움직였고요. 250에서 350을 상당 기간 지난해 하반기에 계속 박스권으로 움직였고, 상단을 한 방에 이제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펀더멘탈을 앞으로 또 추적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좀 흘리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튀어 올랐는데요. 자, 요렇게 쭉 있고요. 주가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위로 올라갔을 때의 파동도 이 기간만큼 요렇게 올라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짧은 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올라가는 것도 여기에서 요만큼의 거리만큼 움직이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기었던 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에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응집했던 에너지가 위로 표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였는데 앞으로 진짜 그렇게 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미국 시장의 지금 분위기는 여전히 뭐 AI, 인공지능 때문이지, 그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또 AI 붐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핵심은 AI 쪽에서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표현이 뭐죠? 자, 물려도 AI에서 물려야 된다. 그죠? 물려도 AI에서 물려야 되고, 죽어도 AI에서 죽어야 된다. 이건 조금 가격하네요. 네. 아무튼 물려도 AI, 왜? 이게 주도 테마니까. 네. 주도 테마니까 여기서 물려야 혹시라도 내가 여기에서 사서 이렇게 물렸는데 이런 기회는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이런 기회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이게 주도 테마가 아니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요럴 가능성이 그래도 주도 테마는 있기 때문에 쌍봉을 찍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물려도 주도 테마에 물려되고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 주도 테마는 뭐니 해도 반도체다. AI다. AI를 중심으로 한 쪽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AI 관련된 이야기 등등 뭐 여러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일단 시장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특징적인 이슈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면 1월 22일이죠. 본격적으로 2월부터 실적이 이제 막 쏟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2023년도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이미 2024년과 2025년도에 실적을 먼저 땡겨서 기대치를 반영해 놓은 종목들, 섹터들이, 테마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스닥의 PER인데 그냥 PER이 아니라 앞으로 12개월 후에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코스닥 펄을 제가 2004년도부터 무려 20년치를 이렇게 그려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요걸 한번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높은지 낮은 위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만만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2023년도에는 밸류에이션이 코스닥이 포워드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초반에서 있다가 그죠? 이게 얼마까지 갔나요? 거의 3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더블이 났다고요, 코스닥. 근데 이게 EPS, 자, 주가는 EPS 곱하기 멀티플인데 EPS가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이 멀티플에 대해서 아주 높은 고밸류에이션을 그죠? 높은 멀티플을 막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막 부여하면서 이때 움직였던 거는 뭐죠? 2차 전지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AI 이런 것들이 그죠? 높은 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계속 부여하면서 이 11배 초반에 있다가 20배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 23배 대비해서 23배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 수준으로 좀 내려왔긴 했지만 코로나 때 한번 보시면 코로나 때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여기죠. 코로나 때 한 11배까지 왔다가 이때도 한 20배 갔는데 그것보다도 아직까지는 약간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땡겨놓은 멀티플을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나오면 다행인데요. 2월 달부터 막 숫자들이 나오는데 실적 기대치는 이미 올라가서 땡겨놨는데 만약에 그걸 충족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러한 섹터와 종목들은 변동성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종목과 섹터를 고를 때 아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숫자로서 뭐 선별하는 부분들이 아닌 섹터들, 그죠? 그들을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로서 계산이 가능하고 예상을 하게 되고 기대하는 숫자가 있는 종목들은 그 기대치보다 못 미쳤을 때 상당한 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상당히 2024년도는 실적과 주가와를 봤을 때 좀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2023년도에는 2차 전지, 자, 요거를 뒤로 가서 제가 판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자, 23년도에는 뭐가 주력이었어요?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그 다음에 우리 JYP 같은 엔터, 그죠? 그 다음에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움직였죠. 그죠? 반도체 뭐 대형주들, 소부장들도 움직였지만, 근데 이들은 뭐가 있는 기업들? 나름대로 실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성격을 보면 로봇, 그죠? 그 다음에 AI, 뭐 소프트웨어 쪽, 바이오 쪽, 최근에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은 숫자로서 밸류에이션 평가가 안 되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내러티브가 더 강한 종목이었고 실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에서
그런 이러한 종목들, 여기에 속하는 종목들군들이 실제 기대치를 충족을 못하면서 하방의 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이들은 오히려 거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제일 좋은 거는 실적도 있는 데다가, 그죠? 뭐 내러티브까지, 스토리까지도 붙는 요거 교집합이 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부분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 후보군 중에 하나는 제가 작년도 9월 달에 말씀드렸던 우주항공이 그 후보군 중에 저는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주항공도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이 회사들은 뭘 보게 될까요? 수주라는 부분을 볼 겁니다. 수주잔고. 근데 이 내러티브는 아주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최근에 북한의 그 여성분 누구죠? 북한의 그 여성분 잠깐만요. 제가 한번 가서 북한 러시아 위성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그분 또 이름이 네, 여기죠. 자, 최근에 최선희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 16일에.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뭐 여러 가지 방문 일정을 소화했는데 북한 측의 수행원이 들고 있는 그 문서가 캡처가 돼서 이제 눈에 띄었는데 그 문서에 들어와 있던 내용들이 바로 위성과 관련된 우주항공과 관련된 뭐 그러한 내용들을 협력을 이끌어낸다 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포착이라고 되어 있죠. 네. 보시면 러시아 북한 우주 협력 시사하는 문서가 포착됐다. 러시아 방문한 최선희의 성과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우주항공은 바로 우리 같은 이런 동맹국들 미국 뭐 우리 같은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개발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숫자와 내러티브 쪽에 하나는 결국에는 좀 OLED 쪽인데 OLED도 마이크로 LED라든지 그죠? 올레도스라든지 좀 약간 애플 비전 프로와 엮일 수 있는 이런 쪽들 이런 쪽들이 지금 애플 비전 프로가 매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따가 뭐 한번 또 보겠지만 초기에 애플 비전 프로가 매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나오죠. 500만짜리라서 야 이거 누가 사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얼리 어답터들은 사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초기 물량이 모두 뭐 매진됐다. 그래서 30분 만에 현장 수량 물량은 지금 매진이 됐다. 지금 주문하면 한 6주나 한 7주 후에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은 XR, AR 뭐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죠? 공간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이 애플 비전 프로를 이 관심도가 얼리 어답터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기대감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앞으로에 대한 숫자에 대한 기대감에 내러티브까지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쪽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료로 가서 코스닥은 그래서 이 추정치보다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아 온 상태에서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밸류에이션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높고 밸류에이션도 지난해 대비해서 이미 많이 높아진 섹터나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 섹터 내에서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앞으로 더 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앞으로 좀 더욱더 집중하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가족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게 페드워치의 오늘 그 주말에 금리 확률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자 지금 뭔가 그림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네, 3월 달에 원래 금리 인하 확률이 이게
70%, 60%대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히려 이제 동결적으로 완전히 움직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상당히 변화가 좀 심한 모습이고 그러면 3월달 뒤에 지나야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시장의 생각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앞서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인해서 약간의 시장과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근데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견조하고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을 때 시장에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이게 추세가 대세 상승이 꺾이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는 시장이 다 같이 오르는 것보다는 좀 자, 작년이 2023년은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좀 다 같이 움직이는 한 해였다면 2024년은 옥석구봉과 그 다음에 선별 장세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옥석구문과 선별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금요일에는 2차 전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전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테마로는 그죠? 전해. 그리고 화장품을 보면 화장품에서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뭐죠? 인디 브랜드 중소 인디 브랜드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납품을 하는 ODM 그죠? 이들이 좀 선별해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건강 같은 과거의 그런 대형 브랜드사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변압기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는 뭐 그런 모습 등등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하이힐드부터 먼저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번 주에 하이힐드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가족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왜? 전고점을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됐을 때, 긴장을 좀 올려야지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요거를 캡처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보시면 요런 패턴이 나오면 그죠? 여기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 버리면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니까 위로 우상향할수록 시장에 뭔가 시스템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작년 9월 달에 여기를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 9월 달, 10월 달 아주 시장이 안 좋았던 기억 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전고점을 이렇게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좀 긴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렇지 않은 그림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가 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은 약간의 나타날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걸 밸류에이션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노란색이죠. 이게 코스피 지수고 검은색은 뭐냐면 PBR입니다.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PBR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포워드 기준입니다. 네, 포워드 기준인데 자, 이것도 20년치의 자료입니다. 2004년도부터 제가 2024년도까지 이걸 그린 건데 한번 보시죠. 특징이 뭐죠? PBR의 하단은 거의 어디에서 부딪히나요? 네, 0.8배가 바닥이네요. 검은색 그림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이탈한 케이스도 있어요. 어디에? 여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다음 2020년 코로나 때 0.8배를 밑으로 한 번씩 크게 내려간 적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크게 이탈하는 경우는 사실 금융위기 2008년도 코로나를 제외하면 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0.8배가 거의 코스피 포워드 기준으로는 PBR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큰 폭으로 빠질 룸은 제한적인 그러한 구간에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불편한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PBR 0.8배에서는 크게 뭐 시스템적 위기가 아닌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 갔다 올 뿐이지 다운사이드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요걸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위를 보면 그러면 열려 있냐? 그렇지는 않죠. 최근에 PBR이 여기 코로나 이후로 한번 크게 올랐던 요 구간 있죠. PBR 올랐던 요 구간 지수가 이렇게 3,000포인트까지 오르면서 PBR도 1.2배까지 올랐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구간을 제외하면 최근 2020년도 이후로 보시면 0.9배에서 1배가 항상 저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0.8배에서 0.9배의 1배 요 정도까지가 최근에 당분간은 박스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박스권 상단 구간으로 올라가려면 지수를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되는데 의미 있는 섹터는 결국에는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시가총 1, 2, 3위가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차 전지가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에는 PBR 0.9배에서 1배 정도까지 만약에 땡긴다면 누가 주도를 하냐? 결국은 반도체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의 움직임을 보면 누구에 대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더 크냐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물론 주말에 금요일에는 단기적인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네,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힘은 좀 있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좀 센티는 펀더멘탈은 좀 약화가 된 상황입니다. 기대치가 기대치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다가 일단은 약간 멈춘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올라갈 만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부족하다. 누구보다 하이닉스보다는 좀 부족한 상태다. 자,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면요. 살아있죠. 이번 주에도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 연말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있는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 1분기 실적 때문에 올라가다가 꺾여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더 꺾이지는 않고 있는 게 다행이지만 하이닉스는 뭐가 있다? 제가 10조 원대까지는 그죠? 영업이익 10조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전체 반도체 영업이익을 이끄는 종목은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강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문제는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니다. 작년도에도 거의 몇 프로 올랐나요? 작년도에 한 800, 90% 올랐죠. 그죠? 네. 올랐고 했기 때문에 안 오른 건 아니다. 그래서 원래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이미 이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이제 좀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힘을 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1월 25일 날 있을 컨퍼런스 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반도체 대형주가 그나마 지금 코스피를 좀 견인할 수 있는 섹터긴 한데 왜? 전체적으로 AI 사이클로 글로벌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뭐 이런 쪽의 방향성이 지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 반등 시에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이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실적 시즌이 지금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반도체 대형주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다. 단 밸류에이션 이미 좀 올라와 있고 그죠? 모멘텀 새로운 게 있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 업황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졌을 때 이번에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감산을 이제 원복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빨리 생각보다 빨리 나오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됐는데 자, 지금 시장의 이 분위기는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나오면서 쇼크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를 흐렸죠. 근데 누가 이걸 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하드웨어에서요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넘어가는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제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소프트웨어도 우리 뭐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마음 AI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다 강했는 것은 괜찮은데, 이번에 하드웨어도 주 후반에 같이 움직였던 이유는 결국에는 TSMC가 다시 살렸죠. TSMC가 실적 잘 나오면서 긍정적 톤, AI 때문에 앞으로 좋다라는 긍정적 톤을 하면서 살렸습니다. 이 톤을 누가 바통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이어가야 되죠. 이어가야 되는데 1월 25일 날 SK하이닉스가 이 긍정적 바통을 이어받을 것인가, 이게 반도체 섹터한테는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3년에 캐펙스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서버 구축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장비주들 움직이고 막 했다면, 올해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해가 될 것이다. 빅테크들이, 그죠? 빅테크들이 수익화를 잘해서 이 수익화를 한 거 가지고 다시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는, 더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의 그 중심은 GPT 스토어가 있다. GPT 스토어는 개발자와 이용자들 간에 뭔가 장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한번 또 풀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박스권에서, 자, 이걸 빨리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기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자, 여기, 네, 요거 올라가면, 네, 여기가 저항이었다가, 요거 돌파하면 저항이었다가 이게 지지로 바뀐다라는 말씀 드렸고, 내려왔는데 지지받다가 순간적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구간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기술적으로만 봐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가 뭘까요? 기술적으로만 봐도. 자, 요거를 키워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요 패턴을 장시작전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 다시 한번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그리고 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여기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의 패턴이 요 패턴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한번 보여드리면 000660. 자,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면 확실히 누가 에너지가 더 강한지가 보이시죠? 네. 자, 요걸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자, 이거는 치워버리고, 네. 네. 자, 왼쪽이 네, 삼성전자고요. 오른쪽이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삼성전자, 이게 SK 하이닉스다. 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제가?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 이 장대 음봉을 누가 가장 먼저 회복하는지가 그 에너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자는 이 장대 음봉의 시가를, 여기가 저항이다라는 말씀드렸고, 네. 자, 이 저항을 회복하는데 며칠 걸렸나요? 하루, 이틀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그러면 이거 저항을 이틀 회복하는데 얼마 걸렸나요? 하루밖에 안 걸렸잖아요. 음봉이 이 시가를 회복을 하고 캔들까지 한 방에 목요일 날 회복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또 올라 버렸죠. 그죠? 그래서 확실히, 그리고 거의 또 전고점까지 바짝 다가가 버렸죠. 이틀 두 번의 상승만으로. 그래서 하이닉스의 1월 25일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나 보시고요. 자, 제가 5분만 좀 짧게 말씀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할게요. 갤럭시 S25, 24죠. 요게 이제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아서 지금 기대치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가 이 S 펜 있죠, 펜. 펜에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펜을 만들려면 여기에 깔려야 되는 부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디지타이저라고 하나요? 인터플렉스가 하면서 좀 갤럭시 S24의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서도 어차피 과거에 이제 이미 움직였던 종목들도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걸 좀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지난 준 시황에서도 계속 이제 드리고 있는데 1월 4일 날 제가 이제 저희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카톡으로 발송한 내용이 뭐냐면 반도체 내에서도 새로운 것을 좀 스터디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 QRT라든지 뭐 테크윙이라든지 또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들은 뭐 다 어떤 종목들이죠? 테스트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QRT는 제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뢰성 평가하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BM도 하드웨어 쪽도 간다면 과거보다는 좀 신선하고 새로운 이슈를 가진 종목들을 찾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월 4일이 여기였는데 QRT가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그런 성과를 보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이 S&P보다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죠? 결국에는 반도체, AI를 둘러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잠깐만요. 이 모양이 완전히 깨져버렸네요. 네.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어떤 그림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왜 AI가 지금 강하고 앞으로도 또 더 예상이 될 수 있냐라고 본다면 1990년대에 인터넷 PC가 대중화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뒤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WWW라는 게 뭐죠? 이거? 월드와이드 웹이죠. 월드와이드 웹. 요게 89년도에 나오고 난 다음부터 대중화가 됐던 시기는 윈도우 95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인터넷과 PC 대중화가 왔는데 그 뒤로 나스닥의 연수익률을 보시면 매년 20% 이상 5년 동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95년, 96년도부터 결국에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스닥이 S&P 500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연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1990년도 인터넷 PC의 대중화는 1년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졌고 인터넷 PC 관련 주가 모멘텀도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5년 동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부터 이제 올해가 AI 대중화가 이제 본격화된다라면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AI를 이렇게 도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가 AI 도입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식당에 가면 요즘 뭐 식당 테이블 위에 이렇게 그 종업원분을 저기요 해서 주문하지 않고 내가 직접 눌러서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일손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을 그렇게 많이 고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점점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AI 도입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임금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그죠? 이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점점 빅테크 기업들은 추가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 그러면 AI의 도입을 한 효과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당연히
업무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다른 AI 활용 시 시간 단축률인데 가장 많이 시간이 절반가량 단축되는 게 뭐죠? 코드 문서화, 코드 생성 이런 부분들은 거의 50% 정도의 업무 시간이 단축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AI를 도입을 하면 작업 결과물의 퀄리티가 AI를 도입하기 전보다 훨씬 더 퀄리티도 향상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수요를 계속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업무별로 고용 수요 증가율이 높은 부분은 결국에는 좀 이렇게 음료 서비스, 고객 서비스, 사무 보조직 같은 이런 부분들 쪽으로 먼저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향후 AI 도입 여부가 기업의 효율성을 결정지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는 아직까지 AI가 업무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한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한 업무 같은 경우는 AI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업무 소요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한다. 대신에 저숙련자들한테는 AI 활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업무 질의 개선폭이 크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GPT 스토어와 함께 개발자와 이용자들 간의 경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이 개인 사용자의 GPT 활용의 빈도는 앞으로 점점점 높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관련된 IT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우리 ETF를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ETF들은 요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해외 상장된 것들은 이런 ETF들이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최근에 수익률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도 양호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 한번 제가 그래프로 넣어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거래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이제 의미 있게 터지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좀 들어온 종목들을 제가 리스트를 다 뽑아 놓은 건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리고 공부를 했던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번에 갤럭시 S24가 잘 팔리면서 플리토 32억 들어오면서 또 주말에도 움직임이 양호했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가 뭐였죠? 갤럭시 S24 펜 관련된 갤럭시 S24에 대한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고 밑에 있는 종목들이 다 우리 이스트 소프트 그 부분 이름 뭐였죠? 나탈리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금요일에도 좀 많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결국에는 다음 주에도 반도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마지막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여기 보시면 샘 알트먼이 애플의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반도체에 대한 공장에 이렇게 AI 칩 관련해서 공장에 투자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나라에 다음 주에 방한을 할 것이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반도체가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1월 25일 날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강한 상황이고 하드웨어가 좀 쉬어갈 뻔했는데 TSMC가 살려주는 그러한 그림에서 반도체 대형주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말에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장시작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혜였습니다.